다음으로는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는 무들 LM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들은 2002년 경서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2004년서부터 14년째 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한 학기에 3과목 정도를 블렌디드 러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보시면은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무들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의상 제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들의 좋은 점은 다양한 학습 활동과 자료를 지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여 가지 이상의 학습 활동과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플립 러닝이라든지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같은, 또는 심지어는 무크 같은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교육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무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활동과 리소스들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무들의 위키도 하나의 무들 액티비티 활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활용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들의 이제 내용에서 이제 위키로 들어가서 위키로 과제일지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과제일지의 루트 페이지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링크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들의 과제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만든 링크를 통해서 계속 연달아서 페이지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 페이지에는 다양한 자료들을 서로 학습일지, 과제일지 형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과제일지 하나의 페이지, 위키 페이지로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학생들, 특히 요조가 제시하는 내용들이 이미지라든지 또는 링크를 통한 마인드맵, 또는 심지어는 동영상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일지를 위키 형태로 작성한 모양입니다.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연결할 수 있고요. 특히 웹 서비스 같은 내용들도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제공을 해 놓으면은 팅커캐드라든지 오케마인드맵이라든지 또는 이런 서큐, 웹베이스 서큐 같은 것도 링크를 다 모아서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협업 관계로서 위키를 활용하는 것은 자료를 정리하는 습관 또는 공유, 협력하는 그런 습관으로도 매우 유익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 무들은 다양한 퀴즈들을 제공을 하죠. 여기 있는 것들이 무들이 벌써 calculated 타입으로부터 시작해서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퀴즈 유형을 제공을 합니다. 저는 이걸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는데, 이런 드래그 앤 드롭 형식의 내용이나 또는 수식을 이용을 해서 숫자가 변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문항을 제작할 때 이런 식으로 변수 형태로 지정을 하고요, 수식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해당하는 요 A라고 하는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로 출제될 때는 랜덤화하여 출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다른 문제를 보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학습자들이 퀴즈를 본 내용들이 몇 회, 그리고 각각의 횟수당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는 어떠한 답을 집어넣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트래킹할 수 있는 것이 무들 퀴즈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퀴즈를 푼 이력 같은 것들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들의 퀴즈 특성상 이렇게 공식형의 경우는 오른쪽 왼쪽 다 같이 앉은 짝이라도 동일한 문제를 다른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서로 퀴즈를 풀 때 협력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그 스마트폰에서도 역시 무들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웹 기반으로 반응형 웹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무드를 퀴즈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LMS를 활용해서 퀴즈를 푸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들이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웹 기반으로 하는 마인드맵 시스템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수업 시간에 무들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ICT 적응 능력도 높고요. 마인드맵은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이것이 MS 오피스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픈 오피스의 화면입니다. 매우 유사하고요. 매틀랩을 대체할 수 있는 옥타브 프로그램, 그다음에 수학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오지브라, 아까 일전에 콘텐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시뮬레이션 도구들의 활용이 되겠는데요. 지오지브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웹 기반에서 작성해서 웹 기반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모두 활용 가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 오픈소스 중에 이렇게 디지털 시뮬레이터도 있어서 시뮬레이션 기능을 확인하면서 수업을 러닝 바이 두잉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 말고도 사실 무들에서는 푸들이라고 해서 어학을 사용할 때 음성을 녹음한다든지 음성으로 숙제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도 찾아보면 활용할 수가 있고요. 세컨드 라이프 같은 가상 환경의 기능을 오픈심이라고 그러는 오픈소스로 서버를 설치하여 구현하고 그것을 무들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제가 제 서버에 설치해서 오픈심이라고 그러는 서버 버추얼 머신,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환경을 가상 세계를 구현을 하고요. 그 안에서 학생의 캐릭터가 가상 세계를 여행을 하는 그러한 그 시나리오로 수업 운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날아다니고 걸어다니고 또 특정 장소에 가면은 무들의 화면을 접근해서 그쪽에서 퀴즈를 푼다든지 그런 태스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다른 저희 동료가 만든 그런 데빌 아일랜드라고 그러는 부분인데요. 불시착한 이 섬에서 10개의 미션을 완성을 하면은 아이템을 모아서 실제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구현할 그런 시나리오로 태스크를 만들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무들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다양한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여러분들 무들에는 찾아보면은 1500여 가지의 플러그인이 지원돼서 학습 활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H5P라고 하는 HTML5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그걸 활용하면은 수업 시간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드래그 앤 드롭 형태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들에도 퀴즈 드래그 앤 드롭이 있는데요. 이 H5P를 이용한 무들 퀴즈는 모바일에서도 화면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H5P의 기능은 비디오를 갖다가 큐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퀴즈로만 이렇게 내는데요. 퀴즈 말고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비디오를 불러놓고 그 비디오에 필요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비디오 안에 퀴즈 또는 인터랙션을 집어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동영상 한번 볼까요? 이 동영상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돌린 동영상을 불러놓으면은 동영상이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요.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다가 특정 장소에 가면은 이렇게 퀴즈가 나와서 그 퀴즈에 응시하면은 퀴즈에 응시한 답의 성적이 무들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 기록을 확인을 해서 동영상을 학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립러닝 같은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저러한 학습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설정을 인터넷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위와 같은 그 내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업로드 비디오 URL 해서 URL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고요. 그럼 유튜브라든지 비미어, 인터넷에 존재하는 MP4 형태의 그런 주소만 제공을 하면은 그 비디오를 갖고 와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비디오에 원하는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서 원하는 타입의 문항을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하면은 퀴즈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는 밑에 있는 동그라미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H5P는 따로 서버를 설치할 필요 없이 곧바로 플러그인을 무들에 설치하면은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학습자들의 로그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학습자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학습자가 어떤 특정 학습자가 어떤 학습 요소를 어떠한 형태로 접근을 했는지, 접근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접근했던 IP 주소가 어떻게 되어 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어떤 학생이 어떤 액티비티에 대해서 어떠한 작업을 수행했는지를 갖다가 기록 보기로 해서 열람이 가능하죠.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보지 않고 그래픽, 비주얼을 시각화하여 분석을 하는 그런 러닝 애널리틱 플러그인도 존재합니다. 하나의 재밌는 사례로 제가 학생들 상담을 인터넷에서 하고 싶었는데요. 인터넷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무들의 모듈이 기본 모듈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무들 오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생 상담으로 찾으니까는 서비스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활용한 것이 여기 보이는 작품 상담이라고 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날짜가 지나서 제가 액티베이트 하지 않았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필요한 학생들이 이 링크를 접속을 해서 정해진 타임 시간에 상담을 예약을 하고 제가 승인을 하거나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제가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서 링크에서 상담 일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모듈입니다. 그 모듈을 통해서 행아웃과 같이 활용해서 제가 수업을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내용이 행아웃을 활용해서 특정 시간에 제가 켜놓은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학생을 면담할 때 저희 화면을 캡처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학생이 밑에 있는 내용이 행아웃에 있어서 학습자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학습자가 들어와서 이제 면담을 진행하면은 면담된 시간에 학습자가 들어오고요. 또 이 행아웃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저희 화면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화면을 공유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다른 학습자와 같이 필요한 내용을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요. 같이 화면을 통해서 내용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학습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2명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행아웃 링크를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협의를 하고 나가는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계속 상담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다양한 학습 활동을 무들에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